여러분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가 지금 떠오르고 있죠. 아마도 호르무즈 다음 해협은 말라카 해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월 14일 날 미국의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어디를 갔냐면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갑자기 미국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왜 인도네시아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뭔 얘기를 했냐면 주요 국방협력 파트너십을 뭐 격상한다 공식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동맹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동맹국가가 아닌 위치에서 가장 높은 레벨로 서로 군사적으로 협상하겠다. 국방으로 맺겠다. 그거를 준 겁니다. 서로 맺은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앞으로 인도네시아한테 미국의 첨단 무기도 수출해 줄 수 있어. 민감한 기술도 이전해 줄 수 있어. 잘하면. 그런 파트너십이 격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왜 하필 미국은 국방부 장관이 지금 시점에서 인도네시아를 갔을까? 중동 전쟁 빨리 끝내고 중동 좀 해결 좀 해야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도 시키고 좀 유가도 좀 떨구고 증시도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 지겹게 배웠죠? 오늘은 말라카 해협입니다. 말라카 해협이라고 이렇게 말레이시아, 싱가폴, 수카트라섬 여기가 이제 인도네시아거든요. 이 세 개 국가를 가운데 두고 지나가는 해협이 말레카 해협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봅시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를 하겠다. 누구랑? 이란이랑 같이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어가지고 이란이랑 돈을 거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 있는 원유 기업들이 막 난리 났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그만하세요. 왜 난리 쳤을까?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가 붙으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나가는 원유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비싸지니까. 누구보다?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보다. 그럼 미국의 원유 기업들은 앉아서 퍼푸는 거예요. 근데 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만하세요. 그거 안 됩니다. 얘기를 했을까? 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는 선례가 돼요. 선례가 된다는 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해협들도 자기네들도 통행료를 받게끔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동안은 국제 우리 그 해협 통법상 통행료를 받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를 먼저 받겠대. 그러면 선례가 생기기 때문에 말레카 해협,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에즈나는 이제 아닌 거고, 그 뭐야 이집트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여러 해협들이 다 통행료를 거두려고 하겠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네 또 우회로가 막 있거든요. 다양한 해협들이 막 이제 돈을 막 거두려고 하는 거야. 이름이 뭐야? 뭐 순다 해협, 뭐 룸복 해협, 이름도 어려워. 뭐 오마바이, 워타르모 해협, 뭐 굉장히 많아요 해협들이. 그럼 여기저기서 해협에서 통행료를 걷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도 자기네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받지 마세요. 지금 그냥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그 대통령 미국이 뭐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좋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게 되면서 선례가 생겼고 말레카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자, 그리고 말레카 해협이 중요한 이유가 또 뭐냐면 말레카 해협은 얘네들이 그 전 세계 물동량의 거의 한 해상 무역의 약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해상 무역에.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곳이죠.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보다도 더 중요도가 높은 곳이죠. 그리고 동아시아 에너지 무역의 약 70%가 여기를 지나간다고 해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 자, 여러분들 호르무즈 해협 있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이란이랑 미국이랑 막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여기를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도양으로 가요. 인도양을 건너서 말라카 해협을 지납니다. 그래서 남중국해로 들어와서 중국 본토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럼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가 되더라도 말라카 해협이 잠겨.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 말라카 해협이 전 세계 무역의 약 40%, 동아시아 에너지와 무역의 약 70%. 제일 중요한 거,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 중에 약 80%가 여기를 지나가요. 엄청난 곳이죠. 전 세계 해상 물류에 그냥 손꼽히는 초크 포인트가 말라카 해협이다. 중국의 에너지 원자재 수입 그 루트에서도 제일 중요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인도네시아를 들어가서 서로 군사적으로 협력을 맺었어요. 무슨 뜻일까?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동남아를 막 순방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여기 다 갑니다. 그 말은 즉슨 중국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봅시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그 지네들이 역봉쇄를 했죠. 호르무즈 해협을 누가 지고 있다 지금? 미국이 지고 있어요. 하나.
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가서 말라카 해협은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겠지만 군사적으로 협력을 맺습니다. 그럼 뭔 뜻일까? 두 번째, 말라카 해협을 미국이 지금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죠. 그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금 말라카 해협, 뭐 동남아 지나다니면서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거는 중국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너네 에너지 원자재 들어가는 입구 우리가 다 조이고 있어. 호르무즈, 말라카 두 개 다 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5월 15일 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협상 레버리지를 끌어올릴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왜 국방부 장관이 지금 그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저렇게 파트너십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럼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뭐가 좋나요? 너무 좋죠.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얘네들이 그동안 중국이랑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던 게 뭐냐면 영유권. 제가 항상 이거 말씀드렸었죠. 국가끼리 서로 맞닿아 있다. 러시아랑 중국은 친해질 수 없다. 왜? 국가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땅 따먹기 싸움이 된다.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뭐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중국에 좀 많이 편향이 돼 있어요. 지금 편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해질 수 없는 사이야. 왜? 영유권 분쟁 때문에. 그럼 그런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중국의 힘이 너무 강력하니까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가져와야 돼요? 누구를 데려와야 돼? 미국을 데려와야겠죠. 그럼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미국이랑 군사적 파트너십 맺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죠. 미국 입장에서도 말라카 해협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어떻게 한다? 중국을 압박시킬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계속 동남아를 순방하는 거는 어떤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5월 15일 미중 정상회담 전에 레버리지 협상을 일으키려고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한 가지. 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국방부 장관이 지금 돌아다니는지. 중국은 왜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봅시다. 중국도 물론 뒤에서 얘기는 하겠지. 뭐 동남아 순방도 하고 중국도 하기는 해요. 가만히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중국에 지금 가장 중요한 뭐가 인질로 잡혀 있어요? 에너지, 원자재 잡혀 있잖아요. 그동안은 그냥 미국이랑 중국이랑 서로 막 히토류 안 준다, 뭐 안 준다, 뭐 태양광 안 준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만 지금 미국이 뭐를 잡고 있어요? 중국의 목줄을 잡고 있잖아. 원유라는 에너지라는 목줄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나설 수가 없죠. 그리고 이미 이란이랑 통해서 또 1대1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모든 그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미국이랑 이란 저러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쉽지가 않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일단은 5월 15일 미중 정상회담을 좀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서 그 다음 이제 레버리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말레카 해협은 이제 뭐 한 가지일 수 있고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왜 국방부 장관이 인도네시아를 갔을까? 중국한테 에너지 엄청 중요하죠. 중국이 자체 에너지 뭐 수급률이 좋아서 뭐 재생 에너지 뭐 대체 에너지가 높아서 의미 없다. 원유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수송이잖아. 수송, 운송. 중국은 무슨 국가예요? 수출 국가죠. 제품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팔아야 돼. 근데 팔려면 원유가 필요하죠.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동을 할 수가 없으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당연히 빠지는 거잖아. 자, 여러분들 볼게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걷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말라카 해협 통행료 걷자는 얘기 안 나올까요? 100% 나오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마세요. 자기네들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게 되면 자기네들이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보다 더 경쟁력이 세지는 거거든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해협도 잠긴다고 이렇게 되면. 지금 실제로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 쟤네 봐라. 호르무즈 해협 지금 통행료 낸다고 뭐 비트코인을 걷고 있는데 우리도 내야 되는 거 아니니? 환경분담금이나 아니면 뭐 도선료 명목으로 돈 걷자. 실질적으로 통행료를 거두자.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00년도 초반 때부터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레카 해협 이용하는 거 이용을 하면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우리가 다 치우면서 청소 비용 우리가 내는데 통행료 받아야 되지 않겠니?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2000년대부터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도 어쨌든 글로벌 무역이든 뭐든 뭐 경제 성장률이든 뭐 전투력이든 힘이 약하니까 큰 소리를 낼 수 없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미국이 지금 이란이랑 해가지고 뭐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뭐 걷겠대. 그럼 말라카협 얘네들은 어떨까? 당연히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지금 가서 말레카 해협을 선점함으로써 중국을 좀 이렇게 견제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뭐일 또 가능성이 높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다음으로 만약에 말레카 해협 통행료가 또 부상하게 되면 그때 돼서 통행료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미국이 개입을 해야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말라카 해협 통행료를 걷게 되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얘네 세 개 국가는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접근 그 인구 국가니까. 여기다 또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미국이 들어가야겠죠. 우리 미국이 들어가야지. 왜? 너네가 왜 들어가? 군사력으로 너네들 보호해줘야지. 여기 만약에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너네 못하게 하면 어떡할래? 아, 그것도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국 국방부 장관이 가서 미리 파트너십을 맺어야겠죠, 여러분들. 응? 아니, 미국은 전 세계 해협에서 돈을 거들어 가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양아치 같고 쓰레기 같고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있나. 힘의 논리에서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자, 봅시다.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 생각과 그리고 그 객관적인 생각과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돼. 미국이 한국한테 야, 너네 주한미군 뺀다. 호르무즈 해협 우리 보안 안보하는데 좀 돈 뭐 보태. 군사 보내.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니네가 뭔데 갑자기? 니네가 공격해놓고 왜 우리한테 돈 달라 그래? 어이가 없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어차피 야, 호르무즈 해협 우리 안 써. 근데 우리가 너네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니? 그럼 너네가 많이 쓰니까 너네가 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또 틀린 얘기는 아니야.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진짜 어이가 없고 진짜 쓰레기 같고 싫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또 트럼프 자기네 입장에서는 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힘센 놈 그 말하는 논리대로 가는 거예요. 내 협에서 돈 받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만약에 포르무즈 해협, 말레카 해협, 뭐 무슨 룸, 무슨 아까 무슨 룸이야? 무슨 룸 해협, 여러 가지 해협들에 이제 통행료를 걷게 되면 미국도 직간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야겠죠. 개입을 해야겠죠. 그럼 만약에 개입을 해서 지네들이 통행료를 징수를 하던가 아니면 통행료 걷는 거에서 뭐 미국 에너지 기업들한테 쉐어를 해준다던가 그러면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반발이 조금 수그러들 수 있겠죠. 뭐 순다 해협 뭐 이런 데도 있는데 사실 돈 되는 해협에 먼저 가는 거예요. 순다 해협 갈래 말레카 해협 당연히 말레카 가야죠. 순다는 크게 의미가 없어. 이따 순다에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지나다니는 배만 하도 연간 9만 4천 척이에요, 여러분들. 오염물질 나오지, 해적 소탕해야지, 뭐 등대도 설치해야지, 안전설비 유지비용 다 인도네시아 얘네들이 하는 거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물론 얘네들이 이제 그 지나다니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초크포인트 역할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죠. 얘네들 돈이 다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만큼 얘네들이 수혜를 가져서 싱가포르가 여러분들 어떤 나라인데 컨테이너 섬부터 시작해서 얘네들 정박하고 가면 돈이 얼마인데 그것만 한 해 수익이. 그런데도 통행료를 받고 싶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좀 이 실리드가 다 쌓여 있는 거지. 지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여기에 군사적으로 지원은 누가 간다? 전 세계 해상 최강이니까 미국이 들어가겠죠. 그것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것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높다. 제가 한 1년인가 2년, 한 2년 정도 됐죠? 그때 제가 뭐라고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은 진짜 잘 나갈 겁니다. 반도체, 뭐 자동차, 수출한 애들은. SK하이닉스 1인당 지금 얼마씩 받는지 뉴스 나오고 있죠? 근데 중소기업이나 그 말단, 자영업자분들은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다 쓰러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엑시트하고 다 정리하면 현금 대출부터 갚자고 그 얘기 들었었잖아요. 실제로 지금 뭐 전쟁까지 일어날 줄은 우리가 몰랐겠지만 알루미늄 가격 막 올라가고 플라스틱 용기 막 올라가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막 이제 죽은 소리 나죠. 힘들다는 거야. 당연히 힘들어지는 건 힘들어지니까 잘 나가는 애들은 잘 나가고 힘든 사람은 힘들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레카 해협 통행료 걷는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 숟가락 얹으려고 미리 가야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이제 계속해서 얘기 잘 할 거고 싱가포르도 뭐 당연히 하는 거고. 자,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자, 말레카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이랑 조금 다르기는 해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우회로가 없어. 뭐 그 아프리카로 지금 쭉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근데 말레카 해협 같은 경우에는 우회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레카 해협의 통행료가 걷는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말레카 해협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우회로가 없단 말이죠. 아프리카 뭐 희망봉으로 돌아가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말레카 해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순다 해협이 있어요. 그리고 룸복 해협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카사르 뭐 다양한 해협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회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말레카 해협에서 통행료를 많이 걷어 그러면 여기로 안 가겠죠. 다른 데로 가겠죠. 비용 계산해서. 근데 일단 첫 번째 순다 해협은 대형 그 선박들이 못 지나다녀. 좁아가지고. 그리고 룸복이 4,600km 정도 우회해야 된대요. 170간 정도. 그럼 뭐 마카사르도 뭐 마찬가지고. 그럼 어찌됐든 간에 말라카 해협이 통행료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걷더라도 어떻다? 우회로랑 이런 원유 뭐 계산, 뭐 시간 계산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20%더 비싸다? 지금 뭐 통행료 지금 이제 가는 통행료가 없죠. 근데 지금 뭐 20% 정도 통행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우회할 가능성이 높고 한 10% 정도만 추가로 인상한다, 받는다. 그러면 말라카를 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카 해협도 통행료를 받아 야 물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 우리가 조금 낮다는 거예요. 왜? 우회로가 있기 때문에. 그 선 안에서 많이 해봤자 2, 30% 안에서 2, 30%만 하더라도 다른 해협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 막 2, 30% 10%죠. 재밌는 거 얘기 들어볼까요?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어떤 그 리서치 회사가 계산을 했는데 연간 뭐 130억 달러인가? 뭐 100몇십억 달러라고 해요. 근데 이란이 1년 동안 원유 수출하는 금액이 뭐 한 9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원유를 찍어서 생산하는 돈보다 통행료가 더 많은 거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내일 안 되더라도 이란이 미국이랑 상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그 통행료 뭐 걷고 징수하고 휴전하고 종전하는데 협상 안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란이면 안 하겠어? 제가 그래서 미국이랑 이란 휴전 협상 끝난다, 빨리 끝날 거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네들이 원유 찍어서 파는 것보다 통행료가 더 많이 들어온다니까?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 때문에 물론 뭐 사상자도 생겼고 뭐 순회진들을 막 다 사망했고 경제적인 이런 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피해 비용은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호르무즈 통행료만 갖고 온다? 그럼 여러분들 실보다 이득이 더 많다고. 실보다 이득이 더 많다고. 통행료만 더 받으면은. 미국한테 뭐 전쟁 피해 보상금 의미 없어요. 필요 없어. 통행료만 받더라도. 근데 이란이 이 돈 되는 걸 안 할까요? 미국이랑 협상을 안 할까? 한다고. 가능성 높다고. 그래서 뭐 내일 뭐 2차 통과 협상할까요? 종전 끝날까요? 걱정하지 맙시다. 내일 안 되더라도 한다고 무조건. 빠른 시일 안에 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말라카 해협도 어떻다? 통행료를 거둘 수 있대? 무리하게 거두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죠. 뭐 순다에서만 올리고 말라카 해협에서 막 경쟁이 붙어.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사람 일이란 게 모르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왜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를 계속해서 순방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퍼즐이 맞춰지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봅시다. 미국과 이란 좀 종전 가능성 뭐 내일 아니어도 빠른 시일 안에 될 가능성 높다고 보니까 좀 기다리면 올라갈 거다.